김철수라는 이름이 원래 이름은 아니었어요. 뭔가 내 옆에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외계인 같은 존재? 나 자신을 그냥 온전히 드러내고도 돈까지도 벌 수 있을 것 같은, 실제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서 살아요.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인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채널 김철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철수라고 합니다. 34살 게이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희가 사실은 초면이 아니잖아요. 그쵸. 구면인데 네. 이렇게 또 만날 줄을 몰랐죠? 저 옛날에 그 디렉토리라는 그 매거진에서 네, 맞아요. 했었는데 인터뷰를 하러 심지어 이제 집에 오셨죠? 네, 철수님 집에 갔었고 너무 남루했었는데 그때 집이 그리고 지금 한 3년이 흘렀어요 벌써.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. 네, 잘 지내셨어요? 네. 그 사이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때 인터뷰 주제는 함께 사는 존재였거든요. 하필 또 같이 사는 존재가 이제 물고기도 있었고 고양이 3마리 있었고 애인이 같이 살고 계셨죠? 같이 살던 동거인은 그 친구 이제 멀리 갔고 아. 헤어져서 이제 지금 친구로 잘 지내고 있어요. 네. 친구로 지내고 그렇게 좀 변화가 있었군요. 오늘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고 네.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누구지? 근데 이름이 철수네? 이러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개명하신 이름이잖아요. 그쵸. 어떤 계기로 개명을 하게 되었는지. 김철수라는 이름이 제 원래 이름은 아니었어요. 김슬기라는 이름이었는데 보통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제가 김슬기라고 하면은 여자 같은 이름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개명을 한 건가? 그 김슬기라는 이름이 싫은 건가? 전혀 아니고 저는 그 이름도 되게 좋아했어요. 김철수라는 이름은 되게 흔하고 되게 친근한 이름이잖아요. 고유 명사격인 그런, 누가 개명한다고 했을 때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바꾸지는 않잖아요. 저한테는 김철수라는 이름이 저한테 어울리는 이름이었어요. 사실 게이 하면 변태라는 이미지도 있고 뭔가 내 옆에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외계인 같은 존재? 되게 안 좋은 부정적인 편견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이제 김철수라는 이름에서 나오는 거는 그 이미지가 되게 친근하고 되게 내 옆에 있는 이웃집에 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름, 이용을 하고 싶었달까? 게이인 내가 김철수가 돼서 이렇게 나오고 싶었어요. 내가 왜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도 못하고 숨기면서 살아야 할까?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김철수라는 이름을 선택하게끔 만들었달까? 그러면 그 이름을 처음 이제 개명을 하기로 결심했던 때가 언제예요? 제가 군대 있을 때쯤이었을 거예요. 20살 되자마자 군대를 갔는데 해병대를 갔죠. 군대 있을 때 그런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나가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. 그 생각을 처음으로 했고 이름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김철수라는 이름을 떠올린 것도 군대에 있을 때. 개명을 하기 전에 네. 철수님과 개명한 후에 나는 달랐을 것 같아요. 이름 하나지만. 이제 법원까지 가고 출석을 해서 이게 개명을 하고 이제 하는 순간 딱 내가 개명이 된 순간 이루어낸 듯한 느낌? 그런 생각도 들었고 내가 속으로 생각했던 김철수라는 이미지를 갖고서 이제는 진짜 보통 사람이 된 느낌도 들었어요. 기뻤죠. 진짜 나의 이름을 찾아서 나로 살아가겠다 이런 선언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이름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. 그렇죠. 뭔가 이름을 그렇게 내 스스로 바꾼다는 거는 네. 어떤 내 삶 전체로서 뭔가를 증명하고 싶다? 나만의 인생을 좀 살아야겠다? 네.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처음 했던 것들이 어떤 거였는지도 궁금했어요. 거창하게 얘기할 건 사실은 없어요. 정말 포부 좋게 이름을 바꿨어. 나는 이제 김철수를 살 거야 이랬지만 알고 보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, 그냥 이름만 바꿨을 뿐이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또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거든요. 실제로는 힘든 일이죠 그게. 김철수라는 이름은 이상인 거예요. 현실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고 그냥 계속 찌들어가면서 그 몇 년을 지냈죠. 사회생활이라고 부르는 그 바운더리 바깥에서 아르바이트 같은 것만 하면서, 물론 뭐 이것 뭐 회사 공장 이런 데도 다녀봤지만 결혼을 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규정 지어놓은 몇 가지 절차들 중에 저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스스로를 느끼니까 오히려 더 그 바운더리 바깥으로 스스로를 계속 끄집어낸 거예요. 그러면서도 또 자괴감이나 괴리감 같은 거는 그런 대로 계속 느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건가요? 그쵸.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를 딱 봤는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그냥 온전히 드러내고도
돈까지도 벌 수 있을 것 같은, 얼마가 됐든 중요하지 않았어요. 뭐 단돈 10만 원을 벌든 그걸 통해서 그냥 내가 나 자신으로서 돈을 번다는 그 행위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었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었어요. 왜냐면 그 전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. 채널 김철수라는 이름을 걸고 이름을 바꾸길 잘했다 그런 느낌도 들고. 비로소 뭔가 나한테 딱 맞는 어떤 일을 찾은 느낌? 네, 맞아요. 근데 그 전에 얘기를 잠깐만 다시 해보고 네. 싶은데 원래 고향이 서울이 아니었잖아요. 근데 이제 서울로 가게 됐단 말이죠. 그랬을 때는 뭐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했을 거고 그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아버지한테 커밍아웃을 한 이유였거든요. 아버지는 제가 서울 간다고 했을 때도 어쨌든 자기 살 길 찾아서 가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의사소통이 막 원활하게 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. 아빠도 되게 무뚝뚝한 사람이고 저도 뭐 간다고 통보만 했던 거죠. 가기 전에 아빠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. 나 사실은 영화 배우가 될 거야. 그때 꿈은 영화 배우였던 거예요? 네네네. 그러니까 좀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영화 저는 배우는 왜 꿈꾸게 된 거예요 그때? 좀 이상적인 사람인 건가 봐요. 근데 그게 저는 스스로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누구나 그런 이상은 다 네네네. 있으니까. 게이가 좀 혐오받는 존재고 사회적으로 좀 많이 박해를 받는다고 해야 되나? 영화배우가 돼야겠다. 커밍아웃을 한 상태로.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사실 책을 낸 것도 어렸을 때 그 영화배우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거랑 비슷하게 꿈꿨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. 근데 이제 책은 이룬 거고 이제 영화배우가 남은 건데 아직 사실 영화배우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으면 서울에 오지 않았겠죠. 뭐 자식을 낳을 일도 없고 결혼을 할 일도 없고 그 시간적인 그 비용들을 나 자신에게 쓰면서 어쩌면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? 아빠는 근데 잘 안 믿어졌을 것 같은데? 저를 되게 어린애 취급을 했죠. 너가 세상을 모른다. 어떻게 보면 치기 어린 발상일 수도 있는데 책 내고 뭐 유튜브 하고 이런 거 보면 제 생각이 아주 틀렸던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. 생각보다 근데 책에는 어떤 두려움? 네. 불편한 감정들이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. 개명 사유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쓰셨었다면서요.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명 사유를 보는 사람도 하나의 인간이고 그 판사도 인간이고 어쩌면 호모포비아일 수도 있고 내 앞날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누군가한테 맡기는 일이 되는 건데 잘 보여야 되는 느낌인 거잖아요. 거짓말을 해야 했죠.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김슬기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여자 이름 같다고 여자 이름이라고 막 놀렸던 적이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했더니 이제 통과가 된 건데 그랬는데 그 판사님이 다시 또 불러서 물어봤다면서 진짜로 바꿀 거냐고. 네네네. 왜냐면은 바꾼다는 이름이 이제 김철수니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. 너 김철수라는 이름을 바꾸면 김슬기라는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한 것처럼 김철수라는 이름 때문에 또 놀림을 당할 수도 있다. 그건 정말 괜찮아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나는 사실 그것 때문에 바꾼 게 아니니까 괜찮아요. 뭐 이렇게 했지만 그 판사님의 애티튜드가 훌륭하다고 느꼈어요.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?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나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쩌면 혐오할 수도 있고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다는 거잖아요. 뭐 그런 에피소드들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많은 불특정 다수 앞에서 커밍아웃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워요. 일단 법적 보호를 못 받기 때문인 건데 이제 전 남자친구랑 이제 사귈 때 같이 살잖아요. 그러면은 이사할 때마다 이제 뭐 부동산 중개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집주인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. 무슨 사이야? 그럼 뭐 가족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애인 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애인이에요? 남자친구예요?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충동을 항상 느껴요. 근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.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까 봐. 집을 안 줄까 봐. 실제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서 살아요.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얘기했을 때가 이제 3년 전이고 그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았냐. 실제 느끼는 건 어떠세요? 제가 처음 유튜버 시작했을 때는 정말 저 말고 몇 명 없었거든요. 성소수자 유튜버분들이. 근데 지금은 진짜 많아졌단 말이에요. 뭐 미디어에서 동성애자를 다룬다거나 그런 다루는 그 보폭이 좀 더 넓어지기도 했고 그럼 그렇다고 해서 나아졌냐? 법적 보호를 받느냐? 일단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몇 가지 장치가 있다면 그게 뭐 차별금지법이 될 수도 있고 뭐 생활 뭐 동반자법 뭐 결혼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어야 나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20만 유튜버시고 거기에서 공감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 이번에는 또 책을 내셨어요. 책을 냈다는 거는 더 불특정한 대중에게 다가가는 일, 그냥 다른 보통의 이야기 중에 또 하나로 이렇게 옆에 놓이게 되는 일, 그거를 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었을까? 저의 오랜 꿈이죠. 더 나아가서는 유튜브
바깥에서 많은 이성애자들이 저를 알게 되는 것, 그게 저의 오랜 꿈이고 그랬을 때 되게 의미 있고 값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글로 뭔가 진짜 내밀한 나의 이야기 앞뒤가 맞게 이제 써내려가야 하는데 그때 어땠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. 제가 일기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. 내가 이걸 책으로 낼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맞나? 종이가 아까운 게 아닐까?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살 게이 이 사람의 자서전 같은 이 에세이를 써서 낸 이 한 권의 책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 얘기를 최대한 성심성의껏 써서 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좀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약간의 분노와 약간의 위트가 섞여 있는 문체로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계신데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읽혔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? 좀 반항적이고 약간 좀 분노적이고 좀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걸 저도 좀 느꼈어요.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이거를 읽는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정성 있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렇게 봐질 거라고도 믿어요. 저는 그냥 반항적이고 뭐 좀 공격적으로 썼어도 오히려 그 안에 숨겨진 유함, 여림 그런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? 다양한 매체에서도 인터뷰를 요즘에 하고 계시잖아요. 네. 근데 얼마 전에도 어떤 일간지에서 인터뷰를 하신 걸 저도 봤거든요. 네. 댓글이 장난 아니더라고요. 네. 네. 너 개인 거 알겠고 그래도 잘 살고 싶은 거 알겠는데 근데 그걸 왜 굳이 얘기하려고 하냐. 나한테까지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라. 그런 뉘앙스가 되게 많아서 되게 놀랐거든요. 그 반응도 사실은 성공인 거예요. 정상적인 범주의 반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뭐 성소수자나 뭐 게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잖아요.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변에 성소수자가 있음으로 해서 겪어보는 경험이 없어요. 그런 와중에 제 기사가 나간다면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거의 처음이라는 얘기죠. 그거 자체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는 면도 있어요. 오히려 그런 반응을 만들어낸 사람이잖아요. 어떤 균열을 만드는 네네네. 계기가 됐을 거니까. 지하철에 시민들이 공모해가지고 붙여놓은 시 같은 게 있잖아요. 유승우 님이 쓴 파도라는 시인데요. 네. 파도에게 물었습니다. 왜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밤이나 낮이나 하얗게 일어서느냐고. 일어서지 않으면 내 이름이 없습니다.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요 시를 읊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를 일으켜 세우는 어떤 그런 활동 중에 하나로 이제 영상도 만들고 계신 건데 처음 영상이 김철수 채널 메인에 아직도 있더라고요.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었고 어떤 영상인지도 한번. 제가 처음에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를 좋아하게 되면서 게이라는 걸 깨닫고 알고 보니까 사랑이라는 게 저 친구들이 하는 거나 내가 하는 거나 다른 게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. 그 사랑이란 뭘까요라는 영상은 그 생각에서 출발했던 거였어요. 사실 답은 중요하지 않거든요. 어떤 사람은 뭐 매일매일 보고 싶은 거,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동물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하나하나 다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. 오래전부터 내가 그 영상을 만들고 싶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뿌듯했고 보람이 찼고 꼭 욕심도 있었어요. 이걸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.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 나로 살아가지 못하고 계시는 하지만 진짜 나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 사람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?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봤을 때 엇나가는 삶은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. 남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절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는 삶에 대해서 굉장한 열등감을 느낀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. 어쨌든 간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. 내가 내 삶을 사는데 왜 남들 눈치를 봐야 되고 왜 내가 나를 속여야 되고 감춰야 되지? 그래서 좀 욕심을 부려서 내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냥 내 생각. 어느 순간 작은 거라도 이루게 되면 자기 스스로만 아는 그 자부심 같은 게 생기거든요. 어쨌든 그거를 이루어 봤으면 좋겠다. 그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. 사실 제가 얼굴을 잊고 있었는데요. 딱 보니까 바로 기억이 났어요. 네. 저를 기억하고 계셨나요? 당연하죠. 그래요? 저는 인터뷰한 사람은 다 기억하죠. 그때는 제가 이제 둘이었을 때인데 이게 좀 감회가 새롭네요.